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지니라는 소설입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전작인 7년의 밤, 종의 기원 등은 악을 마주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였는데요. 지니 이 소설은 전작과는 달리 인간의 선한 마음을 통해 과오를 딛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노보 사육사인 주인공 지니가 보노보인 지니를 만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조력자인 민주를 만나 힘겹게 자신을 찾아가는데요. 판타지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 판타지적인 요소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지니와 민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놈은 내 손목을 제 앞으로 잡아당겼다. 나는 엉덩이를 들고 엉거주춤하게 놈과 얼굴을 맞댄 자세가 됐다. 코가 맞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놈은 네임펜으로 내 손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 써보려 시도했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네임펜은 놈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U자형 공간을 헛돌았다. 번번이 틀어지고 빠지고 미끄러졌다. 나도 마냥 손바닥을 대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네임펜 끝으로 긁어대는 바람에 참을 수 없이 간지러웠다. 손바닥엔 시커먼 펜 자국이 난무했다. 나는 주먹을 쥐고 손목을 비틀어 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냥 허공에다 써. 놈은 입술을 대빨 내밀고 나를 봤다. 제 손글씨 실력에 실망한 기색이었다. 시선은 내 눈동자 위를 느릿느릿 선회하고 있었다. 뭔가를 궁리하는 눈치였다. 잠시 후 어떤 빛이 놈의 눈을 번뜩 스쳐갔다. 굳이 그 빛에 이름을 붙이자면 좋은 생각 정도가 될까? 어쩐지 으스스한 기분이었다. 놈의 좋은 생각이 내게 좋은 일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셔터를 내리듯 눈을 내리떴다. 놈은 내 손에 네임펜을 쥐어주었다. 돌려주는 게 아니었다. 내 손목을 놓고 손톱 끝으로 마룻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었다. 추측 가능한 범위가 지나치게 큰 도형이었다. 상자일 수도 있고 침대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었다. 그게 뭔데? 놈은 직사각형을 그린 자리에 손가락을 대고 키보드를 쳤다. 키보드를 그리라고? 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나 키 같은 거 못 외워. 누가 그런 걸 다 외우고 산단 말인가? 외우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알고 있는데. 놈은 네임펜을 쥔 내 손을 끌어다가 직사각형 안에 들여놓았다. 다른 손으로는 직사각형을 수십 개의 작은 정사각형으로 분할해 보였다. 이어 분할된 사각형 위에 손톱 끝으로 자음과 모음 키들을 써 넣었다. 조금 벌어진 입술 안에선 쌕쌕 소리가 흘러나왔다. 숨소리가 아니었다. 말이었다. 모차르트의 촉수 너머에 있는 말, 순전한 추측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었다. 내가 알아. 넌 받아쓰기만 하면 돼. 추측을 사실이라 가정하자 놈의 요구사항이 분명해졌다. 의사소통 도구를 원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찾은 건
펜을 이용한 필기 훈련이 되지 않은 탓이겠지. 키보드를 그려달라고 한 건 키를 짚어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일 테고,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머릿속 모니터로 문장을 출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봤던 동영상들이 떠올랐다. 침팬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런저런 실험에 임하는 영상, 수화를 익혀 대화를 나누는 영상, 그들이 썼다는 S자로 가득 채워진 소설. 실험자는 이 전위적인 작품을 이해하긴 어려우나 작가가 S자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키보드로 채팅을 하자고 요구하는 보노보도 있지 않겠는가? 침팬지나 보노보가 지적 능력 면에선 엇비슷하다니까. 나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러려면 아까보다 더 나아간 가설이 필요했다. 이놈은 인간의 몸짓 언어, 대화 언어, 문자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 나도 다리를 세우고 마룻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었다. 놈은 오리걸음으로 다가와 내 곁에 붙어 앉았다. 박자가 제법 잘 맞았다. 노트북용 한글 키보드가 완성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험삼아 좋아하는 소설의 첫 문장을 쳐봤다. 러시아에서의 주검은 아프리카에서의 주검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긴다. 문자키 위치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기능키와 기호키 위치도 얼추 맞추는 듯 했다. 놈은 내 손을 밀어내고 키보드를 두들겼다. 검지 끝마디를 써서 독수리 타법으로. 나는 머릿속으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며 놈의 손끝을 시선으로 따라갔다.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레마르크. 나는 보노보의 포로가 된 내 처지를 잠시 잊었다. 틈을 봐서 도망쳐야 한다는 당면 과제도 잊어버렸다. 충격에 가까운 혼란이 그 자리를 밀고 들어왔다. 60여 년 전의 소설을 알고 제목과 첫 문장과 작가를 기억하는 보노보라니. 분당 400타의 타자 속도로 친 문장을 읽어낸 동체 시력 또한 놀라웠다. 이 혼란을 정리하려면 논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놈은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놈은 새로운 문장을 쳐 보였다. 내 눈엔 내가 어떻게 보여? 연달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이런 류의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한가? 제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결국 보노보인 것을. 자기 이미지에 대한 궁금증은 인간이라는 종 특유의 호기심이 아니었나? 이번에도 혼란을 해결할 근거가 기억났다.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을 것이다. 침팬지는 자기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 종이라고 했다. 자신의 실수를 누군가에게 들키면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딴청을 피우거나 머리를 긁어 민망한 순간을 모면하거나 공연이 다른 데다 화풀이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 그건 인간만의 특성은 아닐 것이다. 침팬지가 그렇다면 보노보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고개를 들어 놈을 봤다. 젖은 돌처럼 반들반들하고 까만 눈이 내 눈을 포박해왔다. 그 눈에는 상대의 숨을 죽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가의 존재가 너무도 명백해서 내가 정신나간 놈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것은 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31해를 살아오며 수없이 마주쳐온 눈. 감정이 담긴 인간의 눈이었다. 절박하게 답을 원하는 눈이었다. 자기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가 보노보에겐 목숨만큼이나 중대차한 문제인 모양이었다. 나는 성심성의껏 대답했다. 보노보. 훅 하고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놈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어 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벌어진 입술 안에선 흐느낌 같은 숨소리가 빠져나왔다. 눈자 위엔 물기가 불쑥 차올랐다. 당황스러웠다. 대체 어떤 답을 원했던 걸까? 나는 고개를 돌려 키보드에 눈을 고정시켰다. 놈은 다시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너 어젯밤 여기서 잤지?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예상을 한참 빗나간 말이기도 했다. 반사적으로 거짓말 본능이 앞장섰다. 나는 엄지를 젖혀 내 가슴을 가리켰다. 내가? 7시 안에 여기 도착했을 텐데. 이놈은 모르는 게 뭘까? 혹시 어젯밤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 한기준이 했던 말을 곰곰이 돌이켜봤다. 놈이 어제 저녁에 도망쳤다고 했던가? 아닌 것 같았다. 좀 더 생각해보니 보노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보다는 내 행적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점이 더 궁금했다. 나는 슬그머니 엄지를 내렸다. 놈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교통사고 나는 걸 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로 위로 올라가 현장을 확인했지? 응. 아마 2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렇다고 봐야 했다. 한 사람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본 거나 마찬가지였으므로. 119에 신고한 것도 너고. 놈은 배낭 쪽으로 팔을 뻗더니 뭔가를 집어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다정한 그녀의 사원증이었다. 이거 사고 현장에서 주운 거잖아. 놈은 사원증을 제 얼굴 옆으로 들어 올렸다. 2사람 중 여자 쪽이 나야. 내가 이진이야. 나는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입이 자동으로 닫혔다. 하하 소리내어 웃고 싶은 강렬하고 당황스러운 충동을 억누르느라 눈물이 찔끔 났다. 가설은 최종 수정됐다. 이놈은 닌자도 인간화된 보노보도 아니었다. 미친 보노보였다. 인간 세상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나머지 맛이 가버린 놈. 어쨌거나 대답은 해야 했다. 둘이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놈은 사원증을 바닥에 내려놨다.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았다. 우리는 만난 적이 있어.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기울였다. 언제? 어제 오후 6시경 영장류센터 침팬지 야외 사육장에서. 목 안에 남은 웃음기가 한숨에 거쳤다. 눈은 빨라지는 놈의 손가락을 쫓았다. 지난 오후가 키보드 위에서 고스란히 재현됐다. 다정한 그녀와 마주선 시점. 그녀가 건넨 말. 어디 불편하세요? 이에 대한 내 반응. 놈은 마지막으로 정문을 가리켰던 다정한 그녀의 손가락 총질을 흉내냈다.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묻는 것처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더 수정할 가설도 없었다. 대신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그럼 다정한 그녀는 어디 있는데? 그녀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봤다.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눈이었다. 다정한 그녀라니. 너 말고 사람 이지니? 몰라. 대답하는 놈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절박함으로 읽히는 생기였다. 나는 후회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한 것 같았다. 직감상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싶었다. 직감대로 길고 긴 이야기의 길이 깔렸다. 119 구조대의 호출을 받고 스승과 함께 인동으로 출장을 나간 시점부터 홍윤이라는 사육사를 물어뜯고 기숙사에서 달아난 대목까지 정신병자의 꿈속 같은 이야기였다. 논리적으로 정리하려 들면 들수록 개연성이 붕괴되는 이야기였다. 사고가 나는 순간 진이라는 보노보노의 몸이 진이라는 인간의 의식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누군들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단칼에 정신 나간 헛소리라 단정해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다. 당사자가 아니고선 결코 알 수 없는 부분들. 무엇보다 이놈은 인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인간적이었다. 행동 방식도 사고 방식도 지적 능력도. 나는 놈의 주장을 사실이라 가정해보기로 했다. 놈을 그녀라 상정했다. 그러자 많은 것들이 한방에 이해됐다. 모순 투성이로 보이던 이야기의 악귀가 딸깍 들어맞았다. 그녀가 지난밤의 내 행적을 알고 있는 이유도 설명됐다. 그녀가 나를 두들겨 패서 붙잡아 놓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내게 자기 처지를 호소한 속내 역시 충분히 짐작됐다. 골짜기로 쫓겨온 그녀는 단번에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사원증을 발견하고 홀린 듯 한눈을 팔았던 건 자기 것이기 때문이었다. 왜 그것이 이곳에 있는지 생각했겠지. 신분증 하나로 불과 몇 초 만에 내 행적을 추리해낸 것이었다. 나는 덜미를 잡혔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싫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주 시내엔 큰 병원이 2개 있어. 국립정주의료원, 정주병원. 마침내 그녀는 올가미를 꺼냈다. 그 중 한 곳에 내 몸이 있을 거야. 나는 눈을 들어 먼 산을 봤다. 순간 단단한 손이 뇌 뒷더미를 틀어쥐고 얼굴을 키보드 앞으로 원위치시켰다. 거부하는 의미에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자 강철 같은 손톱 2개가 감은 눈꺼풀을 집어 올렸다. 음성 지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톱 끝에서 경고의 소리가 들렸다. 눈 뜨지 않으면 눈꺼풀을 잡아 뜯어서라도 보게 해줄 거야. 그래서 눈을 떴다. 키보드를 짚어가는 손가락이 시야로 쳐들어왔다. 나를 나한테 데려다줘. 짧지만 소설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이는 과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책의 결말에 다다라서는 순간 먹먹해진 마음에 감동과 슬픔이 교차했는데요. 여러분들과 그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